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무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무의식이란 말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예. 그러니까 무의식의 반대말이 의식인데요. 네. 의식이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모든 것이 의식의 작용이죠. 예. 따라서 무의식이란 자기도 모르는 자식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예, 근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얌전하고 온순하게 행동을 합니다. 네. 근데 술이 취하면 욕설을 퍼붓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등 흔히 주사라고 그러죠. 네. 이걸 부려요. 저 왜 저래? 이렇게. 예. 그래서 다음 날 그 사람한테 어제 왜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랬어? 막 이러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 경우라면 평소 얌전하고 온순한 모습, 이건 의식의 작용입니다. 예. 반면에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 건 무의식의 작용이죠. 예.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둘 다요. 맞습니다. 그죠? 둘 다 자기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모두 자기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 안에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가 이런 말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선언 이후로 인간의 자아는 생각한다라는 그 사실만은 자명한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의식하고 있는 상태가 분명한 나라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건 달리 얘기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네. 나라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상태만 분명한 자아라는 뜻인데요. 이제 데카르트까지는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인간에게는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도 있고 그중에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전체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나라는 집의 주인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따르면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이고 그 무의식이라는 녀석이 실은 나라는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의식이 집주인이고 의식이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더 봤네요. 강조한 셈이죠. 네. 더 영역도 넓고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무의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이건 뭡니다 하고 설명하고 논증하는 건 전부 의식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개념이 뭐다라고 설명을 하려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도 의식을 통해서 논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포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의 실체를 잘 믿지 않거나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술주정한 사람에게 다음날 어제 한 행동을 설명을 해줘도
당사자는 에이 설마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 수리 왼수다 그죠? 하겠죠, 뭐.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냥 실수야 이렇게 그저 변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쟤는 가끔 술에 취하면 주사를 부리긴 하지만 심성은 원래 착한 아이야 이렇게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말하자면 맞아요.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행동만 진짜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가짜라면서 무의식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어제 잠 못 잤냐? 예, 뭐 그렇죠. 이러거나 예. 너 약 먹었냐? 예, 그렇죠. 감기약 먹어서 왜 그래? 예,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실수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그 실수였다고 변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무의식도 의식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구성하는 실체다라고 인정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자기를 아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뭔가를 원하는 충동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쾌락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그 속에는 억압된 욕망이나 성적 충동 등으로 구성된 충동의 저장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무의식이 가진 이 충동에는 대체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맞아요. 콤플렉스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적 욕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범죄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욕망이 생기더라도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그렇더라도 현실 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녀석이 그 원초적 욕망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아는 주로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아는 현실 원리에 위배되는 원초적 충동을 의식 영역에 두지 않고 의식 영역에 두면 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숨기는 거죠. 무의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무의식이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감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입자인 의식이 집주인인 무의식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입자인 의식이 마치 집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의식이 진짜 집주인이라면서요. 예. 그럼 집주인의 권한은 더 세고 막강할 건데 네. 그 통제를 세입자가 통제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따르면 세입자인 의식이 아무리 억압을 하더라도 네. 집주인인 무의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감시망을 피해서 한 번씩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 때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의식을 억압하면 할수록 무의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만으로 쌓여서 에너지를 키워요. 에너지를 키운다. 그 결과 화산이 폭발하듯 언젠가는 바깥으로 터져 나옵니다. 예. 프로이트는 주로 꿈이나 농담, 말실수 등을 통해서 무의식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봤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술주정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는 무의식적 본능을 의식이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얌전하게 지내는 거죠. 네. 하지만 술에 취하면 의식의 감시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이 이때다 하면서 술주정이라는 형태로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럼 저도 무의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제 무의식을 항상 통제를 하는 게 맞아요? 예. 대개의 경우는 무의식을 네. 뚜렷한 의식으로 잘 통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무작정 억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나온다면. 예. 예. 정신분석학에서는 그 무의식적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제한하면 네. 신경증이나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게도 예. 좀 숨쉴 공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학을 연구를 하다가 좀 떨어져 나와서 자기만의 영역,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융은 융이라는 사람은 그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기능은 프로이트와 다르게 봤는데요. 앞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억압 이론, 즉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나 기억 등을 무의식 쪽으로 밀어넣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트를 억압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면에 융은 무의식 속에는 그런 억압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상 기능도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의식은 또한 본능과 직관의 어두운 샘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배적인 존재의 질서 정연한 과정이 결코 일깨울 수 없었던 모든 힘들과 인간을 새로운 발달과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명은 되게 어려운데요. 네. 말하자면 무의식은 엄침한 어둠의 세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무의식적 행동이 보상 기능을 함으로써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예술가 중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본능적 충동을 탁월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무의식이 보상 기능을 함으로써 창조적 에너지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러니까 통제해야 할, 억압해야 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잘만 활용하면 창조적인 걸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융도 프로이트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융은 무의식을 단지 억압한 상태로만 방치할 게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융은 이 무의식과 의식을 잘 통합하면 고유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자기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현은 자아 실현이라는 말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네. 자아 실현은 의식의 영역에서만 그 의식적인 걸 잘 가꿔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자아 실현입니다. 네. 반면에 자기 실현은요. 그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인생은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자기를 가꾸려면 무의식적 욕망도 단지 억압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돌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내면을 잘 깨달아서 의식과 통합하고 이걸 잘 가꾸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진정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융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감추거나 숨기지만 말고 이걸 잘 가꿔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무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인을 구성하는 건 의식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무의식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볼 때도 의식적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행동까지 함께 보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은 단지 억압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잘 가꾸고 개발해 나가야 될 대상이죠. 그러려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나의 모습 이게 뭔지를 좀 알고자 노력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각자 나는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모습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끔씩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의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